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를 함께 점검해보고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검표는 소방서에 제출하는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와는 별개이며 작성 후 2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먼저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표는 소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도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사항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점검 방법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점검 시작 전 경보가 울릴 것을 대비하여 제실자에게 점검으로 인한 화재 경보가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 수신기를 비축적 모드로 설정해 둡니다. 먼저 수신기가 받는 화재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한 감지기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시킨 발신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는 각각의 신호 모두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지기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해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에 열이나 연기를 감지시켜 신호를 주고 발신기는 직접 눌러 신호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 화재 발생 위치를 수신기에 표시하고 수신기의 주 경종과 전층의 지구 경종이 동시에 동작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시각 경보 장치도 작동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며 작성하셔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5번째 장을 보시면 5번 경보 설비의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관한 점검 항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표의 8번째 장 목차를 보시면 15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작성하여야 하기에 임의로 첫 번째 것을 현황표, 두 번째 것을 점검표라 부르겠습니다. 점검표 앞을 보면 검은색 동그라미도 있고 흰색 동그라미도 있죠. 저희는 오늘 작동기능 점검 항목인 흰색 동그라미 표시가 된 항목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신기를 점검해 볼까요? 현황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신기 전면을 확인하시면 수신기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 3급 대상물의 경우 대부분 P형 1급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로수를 기입해야 하는데 수신기 앞면의 지구 표시 등의 개수가 수신기의 회로수입니다. 경계구역수는 3급 대상물의 경우 대체로 하나의 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신기에 있는 이 지구 표시 등의 개수가 개별의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표로 넘어가서 수신기는 항상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변에 가전, 가구 등 수신기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적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기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수신기 가까이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일람도가 없으면 수신기의 지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 수신기 음량기구는 경종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경종의 소리가 다른 어떤 소리와 비슷하다면 화재 경보를 듣고도 불이 났는지 인지할 수가 없겠죠. 음량 및 음색이 구별 가능한지는 이 경종의 음량 및 음색이 기타의 사이렌, 자동차 경적 등과 음량 및 음색이 구분이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음은 감지기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연기의 이동 속도가 빠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2015년 3월 건축 허가 이후 대상물 중 아파트, 요양원, 숙박업소 등은
취침, 입원, 숙박 장소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감지기 설치 적정 여부입니다. 여기서는 감지 면적과 배치 거리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점검 전 여러분이 점검하고자 하는 감지기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 방법은 천장의 감지기를 돌려 탈착한 뒤에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시면 감지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3급 대상물에서는 주로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가 사용이 되는데요. 확인하셨다면 현황표의 감지기 종류를 체크해 주세요. 다시 점검표로 돌아가서 열 감지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 감지기는 크게 차동식, 정온식, 스포트형으로 나뉩니다. 확인하신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거하여 감지 면적과 배치 거리가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감지기의 경우 감지 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감지 면적을 관계인분들이 정확하게 측정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3급 대상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차동식 2종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면 기준이 70제곱미터, 약 21평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경우라면 기준이 40제곱미터이므로 약 12평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정온식 1종 열 감지기의 경우 주방과 보일러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기 감지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감지 면적과 배치 거리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시로 3급 대상물의 경우 대부분 2종 광전식 연기 감지기이므로 기준이 150제곱미터, 약 45평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복도 및 통로의 배치 거리는 성인의 보폭을 약 1m라고 하였을 때 약 30호 거리마다 하나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추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구획된 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간에도 추가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지기 변형 및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탈 부착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작동시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동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기록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음향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치는 바로 이 경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화재 상황을 감지했을 때 알려주는 시설이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 지구 음향장치는 3급 대상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나의 층, 즉 하나의 경계구역에 1개 이상의 지구 음향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황표로 넘어가서 3급 대상물은 전층 경보 방식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음향장치의 외관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래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향 측정기를 이용하여 90dB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점검기구 없이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테니 자동차 경적 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종의 경우 전압 미달 등으로 소리가 작게 나거나 단선 혹은 모터 불량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정상 작동되지 않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동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기록해 주세요. 다음은 시각경보 장치입니다. 먼저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현황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아주 밝은 빛을 번쩍번쩍 내어서 청각장애인들도 화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시각경보장치가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경보장치의 외관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불이 깜빡깜빡 잘 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신기입니다. 발신기는 앞서 보여드렸듯 화재 사실을 수동으로 알려주는 장치이므로 누구나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수신기와 같이 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장치와 같이 한 층, 즉 하나의 경계구역에 하나 이상의 발신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신기도 외부 파손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 플라스틱이 떨어져 있다든지 혹은 이 뚜껑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방법을 참고하셔서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여 기록해 주세요. 위치 표시등 또한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위치 표시등은 항상 점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원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전원은 수신기의 교류 전원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제 예비 전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전원의 성능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신기에서 이 예비 전원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24V의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면 예비 전원의 성능이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용 전원 차단 시 예비 전원 자동 전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신기 내부에서 교류 전원 스위치를 오프한 후에도 이 전압 지시등이 24V에 켜져 있다면 자동 전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비 전원이 불량 상태라 교체를 하신다면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예비 전원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 새 제품이 완충 상태는 아니므로 교체 설치 후 완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기 도통 시험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도통 시험 버튼을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조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도통 정상 등의 푸른색이 점등되면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회로 선택 스위치를 원위치로 돌리고 다시 도통 시험 버튼을 눌러 원상복구 시켜주면 됩니다. 점검 중 불량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불량 사항을 그대로 점검표와 보고서에 작성을 하시고 이후에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점검을 끝내신 후에는 점검하신 설비를 복구하시고 제실자들에게 점검이 끝났음을 알려 실제 화재 상황을 점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방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표에 기반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작동기능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작성한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 보고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